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연극영화과 영상예술 전공 김남수 강사님의 SNS 글쓰기 꿀팁 강의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라서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글을 쓰기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과 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될 것이다. 이게 별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글쓰기에 이제 명언으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문구예요. 어디를 검색하시더라도. 그럼 이게 왜 글쓰기에서 중요한 말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썼다라는 것, 글이라는 미디어. 우리가 이제 글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아까 동굴벽하든 그림, 글, 책 다 미디어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미디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는 미디어의 뜻입니다. 자, 미디어의 뜻이 뭡니까?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어르신 문화즐김 뉴스를 글을 썼어요.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사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글을 잘 쓰는 방법의 핵심은 읽히게끔 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입장을.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이 글을 읽을까? 그러면 어르신 문화즐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시겠죠. 그럼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을 쓰셔야 된다. 이 법칙을 잘 생각하신 기자님들이 글 잘 쓰셨네요. 기사 잘 쓰셨네요. 라고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가 많이 들으시는 분은 어때요? 상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 기사 쓰는 거 조회수가 제일 높았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미디어는요, 누가 몇 시에 받고 몇 번 클릭을 해서 글자를 읽었고, 그 페이지, 글자가 있는 페이지에 몇 분간 머물렀다까지 싹 기록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 작가가 이렇게 쓰니까 힘든데요. 짧게 쓰기, 짧게 쓰기. 그럼 짧게 쓰는 거 핵심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만 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 요즘은 이제 바쁜 시대예요. 그래서 길게 쓰시면은 잘 못 봅니다. 더더군다나 SNS의 시대에는 아주 짧게 쓰셔야 됩니다. 나 지금 바빠 죽겠어요. 다음 거 봐야 돼요. 다들 지금 SNS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 거 보기 바빠요. 첫 문장, 제목, 첫 문장이 나랑 관심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SNS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경기복지재단의 어르신 문화즐김 뉴스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고 약간 좀 다르실 수 있어요. SNS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문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이따가 제가 스마트폰 연결해서 보여줄게요. 얼마나 바쁜 세상이 됐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명료하게 쓰라. 바쁜 사람들이 짧게 써져 있는,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짧게 빨리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장황하게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딱 그 핵심을 볼 수 있게 써요. 핵심 메시지가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또 행사 취재하셨는데 행사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처음에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같이 써라. 그림같이 써라는 요즘 조금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으십니까? 들고 다니는? 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요 얘기는 조금 들어갑니다. 왜?
예전에 사진기가 비쌌던 시절에는 기자들도 사진기 다녔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스마트폰에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행사장의 묘사는 사진과 동영상에 맡기고 사진과 동영상에서 줄 수 없는 거를 짧게 쓰고 명료하게 쓴다면 그거는 이제 SNS의 기사로서는 아주 이제 우수한 그런 이제 기사가 될 사진을 첨부하십니다. 난 사진하고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사장을 묘사를 하셔야 돼요. 스케치 기사 작성도 아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내가 딱 정해진 그 행사의 정보, 스트레이트한 그런 사실만 6하원칙으로 전달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에 왔더니 누군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때 내가 현장에 참여한 기자로서만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글로 묘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진이 더 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 사진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시라는 얘기. 기사 작성도 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SNS는 좀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고 새로운 SNS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단계는 총 3단계로 아주 짧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준비, 글쓰기, 태고 이렇게 딱 3가지 단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준비할 때 이제 뭐냐? 내가 기사를 어디 행사 취재를 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사를 작성하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제 설정, 핵심 메시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내가 요번 겨울철에 김장 담그는 거를 조금 김장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를 한번 취재하고 싶다. 그럼 그 핵심 메시지를 설정하시고 그러면 어디에 행사장에 갈 거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까 선생님 하셨는데 컴퓨터 정보를 검색하세요. 또는 지인분 또 관계자분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행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김장에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에 찾아가서 전화해드리면 돼요. 전화를 드리면 그러면 글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취재가 끝난 다음에 글쓰기 기사를 이제 작성하시는 건데 이 글쓰기를 이제 하실 때는 취재를 하시다 보면 어떨 때면 내가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다 달라요. 김장 담그기를 하려더니 현장에 갔더니 김장 담그기에 초점이 아니라 김장 담그기에 참가하신 어르신의 사연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분의 인물 취재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분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을 때. 그럼 그때 여러 가지 취재, 김장 담그시는 모습 취재하시고 더불어 내가 이거 취재하고 싶다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인터뷰식으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으셔도 되고요. 또는 녹음 기능을 통해서 그분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세요. 언제부터 이 김장 행사에 참가하셨어요? 저는 어떠한 이유로 김장 행사에 참가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너무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취재를 쫙 하셔가지고 이제 글쓰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구성은 내가 취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순서를 잡을까? 앞에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둘까? 이쯤에다가 이야기를 둘까? 이 구성만 해도 너무 수많은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글쓰기가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고 결국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글을 쓰는 이유가 뭐야? 처음에 말씀드렸던 독자들이 내가 이렇게 써야 좋아하니까라는 대답으로 귀결된다는 구성을 잘해야 훨씬 더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진짜 이야기를 뒤로 미뤘을 때 독자들이 중간에 페이지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숨겨놓은 진짜 재미있는 얘기가 뒤에 있다면 처음부터 읽을 수밖에 없어요. 쭉 읽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짧게 표현하는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놓는 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감동이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기사가 아닌 우리가 이제 정보성 기사는 가장 맨 윗머리에 핵심 메시지가 표현이 되어야 된다. 육하원 측에 의해서 어떠한 행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표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위에 잠깐만 봐도 내가 이 기사를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도 내가 취재한 거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은 조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표현 방식이 이제 작가이냐, 기사이냐, 기자이냐, 아니면 또 어떤 다양한 글 소재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다 달라져요. 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 구성과 표현을 잘하는 단계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나는 구성과 표현이 좀 어렵다면 핵심 메시지를 맨 서두에 배치시켜서 한 두 문단, 세 문단, 한 문단이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SNS에 나오는 그 미디어들을 보면 거의 글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다 이미지로 한 1초만 봐도 어떤 행사인지 다 압니다. 사진 한 장. 하지만 그 사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만 핵심 메시지로 한 문단 정도가 한 두세 문장으로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SNS의 기사 작성법이에요. 그것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행사 취재를 좀 잘하고 싶다. 나는 마을 탐방 기사를 잘 쓰고 싶다. 보셔야 돼요. 잘 쓰신 분들의 글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썼네. 이 사람은 이렇게 썼네. 자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너무나 다양한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는 딱 핵심 정보만 해서 한 문단 또는 길게 한 두 문단 정도로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글 쓰는 것이 적응이 되실 때는 거기에다가 묘사 표현도 넣으시고 또 보통 이제 본인이 느낀 주관적인 견해는 최대한 배제하게끔 되어 있지만 기사 중에도 주관식 감성이 들어간 기사를 쓰실 수 있어요. 에세이식 기사라든지 이제 인터뷰를 통해 한 인물을 취재하실 때는 그런 기술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쓰여진 기사를 자꾸 보셔야 돼요. 또 심지어는 나는 동아일보의 어느 기자의 행사를 쓴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그분 거를 캡처를 하시고 쭉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취재한 내용을 그 사람이 써놓은 형식에다가 글을 바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돼요, 사실. 주어를 빼고 내가 취재한 그 행사 주어를 여기다 넣고 동사, 목적어를 빼서 넣으면 기사가 완성이 되시죠. 길이도 똑같이 맞추실 수 있어요. 그분이 썼던 거랑.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셔야만 이 글쓰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글을 쓰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퇴고 단계에서 뭐 재고, 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쓴 걸 또 고치고 또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쓰시고 고치고 고치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기사에는 계속 고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예? 마감 시간이죠. 마감 시간. 제출일이 있어요. 제출일이. 네. 그때까지는 계속 고치고 하시면 훨씬 좋아져요. 근데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고칩니다. 모든 지금 뭐 신문사,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기사를 씁니다. 왜냐면 시간 넣어주면 더 좋은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기사의 가치가 떨어져요. 기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짧고 명확한 기사가 진짜 나올 수 있는지, 그 기사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연장해서 퇴고하고 한 번 다시 또 써야 돼. 이거를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면 좋지만 마감 시간이 정해집니다. 마감 시간 전까지는 최대한 고치면, 이때 뭐가 좋으냐면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 좋지만 친구분이나 지인분, 관계자분에게 기사를 마감하기 전에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몰랐던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친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해보시냐면 전달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해요. 근데 친구가 보니까 뭐라 그래? 이거 다 좋은데 이 부분은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모든 작가, 모든 기자분들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은 전혀 못 알아듣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내 기사가 알려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대에 쓰고 있는 언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면 기자님은 멋있게 그 기사를 쓰셨는데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문단은 뭐 어찌저찌 해서 두 번째 문단부터 막 어려운 말 나오잖아요. 넘어가요. 이 사람은 내가 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를 모든 독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감대 이제 형성인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자꾸 쓰시니까. 되게 멋있을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을 자꾸 쓰시다 보면 나는 좀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확 넘어가.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요새 메타버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생소한 이름이시죠. 근데 TV에서 계속 메타버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강의하는 거 한 번이라도 한번 세미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그거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전제하에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 전공했고 이제 듣는데도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볼 거냐, 내 기사를 누가 볼 거냐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사를 작성해야만 내가 취재한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미디어의 핵심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이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글쓰기를 잘하려면 딱 요거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신데, 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선생님이 좀 한번 좀 해주세요. 하나, 항상 독자를 생각하라. 둘,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되고. 셋, 내가 좋아하는 것과 독자가 좋아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아라. 넷,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줘라. 다섯, 자기 만족의 글이 아니라 영향을 미칠 만한 글, 일기정보. 여섯,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일곱, 나열식이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관심 유도. 여덟, 끝까지 읽도록 궁금하게 만들고 뒷부분에 알려줘라. 아홉, 4초 안의 성부. 일반인이 웹페이지 머문 평균 시간은 4.4초. 열, 핵심 메시지 믿음. 네, 감사합니다. 글쓰기에 관련된 그 팁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누가 내 기사를 보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독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독자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독자, 이제 구독자, 이제
늘리면서. 근데 그게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SNS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팔로우 해주세요. 저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보면 끝날 때 뭐예요? 나 출연했던 사람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게 이게 독자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독자들이 보고 싶은 거, 독자들이 알고 싶은 거, 그거를 줄 때만 독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유튜브 구독 한번 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시는 분도 계신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구독했다가 취소 누르고 이 사람 이야기도 싫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은데 그 구독 취소 누르기 힘들 것 같은데도 젊은 친구들은 그냥 취소를 눌러요. 나랑 이야기가 안 맞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가 내가 이 콘텐츠, 내가 이 기사,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그래야 독자들에게 제 이야기가 전달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독자가 좋아하는 것, 독자가 좋아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기사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사를 통해서 어떤 행사가 여기 있구나, 그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구나 관심 있는 분들만 여기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행사보다는 많은 공연 쪽에 관심이 있다고, 아니면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기사 취재하러 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점, 교집합을 찾을 때 훨씬 좋은 기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SNS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해하지 않으면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결국 이제 5번째도 결국 이제 독자 얘기랑 똑같아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SNS의 대부분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시면 본인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죠. 왜냐면 가장 하기 쉬우니까. 근데 어때요? 아마도 지인분들 중에서 나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하고 보는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재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경우가 뭐냐면 나를 생각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자를 위해서 만든 컨텐츠는요, 일기가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독자들은 정보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의 일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살면서. 근데 만약에 어르신 문화적인 기자단 참가 방법, 나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은데 참가 방법을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했더니 뭐가 좋고 뭐가 어떻게 하고, 그런 어디서 다른 데 포스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우리 기자단 분들이 그거를 알기 쉽게, 참가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런 분들 찾아서 보세요. 실제로 검색해요. 나는 오늘 어르신 분은 기자단 교육을 하는데 참 재밌어서 오늘 뭐 커피도 맛있었고 끝. 그거랑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때 자기 만족이 그게 아니라 정보로 바꾸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누군가 관심을 갖고 콘텐츠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글쓰기에도 나와 있는 건데, 모든 걸 새로운 것, 재밌는 것, 의미 있는 것이 될 때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나열식이 제일 쓰기 쉽습니다. 근데 나열식에다가 좀 기사 내용 좀 난 길게 쓰고 싶다. 나열식으로는 못 적어줍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특집 기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텔링의 구성법을 조금 배우시면 훨씬 독자들을 길게, 장문의 기사, 긴 컨텐츠도 끝까지 관심 있게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끝까지 읽도록 하는 거에 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보시, 영상, 사진 이렇게 다 보는데 대부분 한 페이지에 머문 시간이 4.4초입니다. 그럼 4.4초 동안 기사를 읽을 때 몇 페이지까지 읽습니까? 한 페이지도 채 못 읽습니다. 4.4초 안에. 근데 저 4초 안에 재밌는, 나랑 관심 있는 게 없어요. 넘어가요. 다른 데로. 아니면 검색해서 다른 걸 찾던가. 그래서 4초 안에 내 기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관심 있는 사람은 뒤까지 읽겠죠. 그 다음부터. 관심이 없으면 뒤에 이야기가 필요 없나요?
다음에 행사했네? 끝. 행사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라고 그게 관심이 있을 때는 쭉 읽겠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 첫 문장에 핵심 메시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딱 보기 좋게 짧게 명확하게 그거를 표현할 때 좋은 SNS 글쓰기가 된다는